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미세먼지 우려에 실시 설계 인가를 내주지 않아 소송까지 갔던 목재 펠릿 발전소 건립 문제가 매듭지어졌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군산시와 무탄소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목재 펠릿 발전소를 수소 청정에너지 발전소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이 2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짓기로 한 부지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019년 비응도동에 목재 펠릿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추진했지만 군산시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군산시는 대법원까지 간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당장 실시계획 인가를 내줘야 할 상황. 하지만 한국중부발전은 목재 펠릿 발전 사업 대신 신재생 친환경 발전인 수소발전 사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3일 중부발전, 두산에너빌리티와 수소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행정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사업 변경 허가를 끝내고 2026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선 제10차 국가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 절차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은 4,600억 원을 들여 발전소 운영과 청정에너지 생산에,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맡게 됩니다. 사업 초기에는 액화천연가스와 수소로 전력을 생산하고 단계적으로 연간 6만 톤의 100% 수소 연료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수소 발전소가 들어서면 탄소 배출이 없고 내년부터 새만금 509에 추진되는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리백 단지에서 생산된 수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연관 산업이 빠르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탄소 중립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목재 펠릿 소송. 군산시는 미세먼지 걱정을 덜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힘이 보태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이 내년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09에 아리백이 가능한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내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그린 산단은 지난 7월 국토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의 입주 협약 기업은 2018년 5곳에서 현재 39개 기업으로 늘었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의 고등학교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국제학교 유치가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지에 고등학교 부지가 없어 논란이 일자 기존에 확정된 중학교 부지 인근에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새만금 수변도시에 국제학교를 유치하기로 하고 내년에 전문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 규모와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 부지의 국가재정 전환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게 배후 부지 국가재정 전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 장관은 오는 2030년까지 건설할 예정인 새만금 신항을 2년 단축해 2028년까지 조기 완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신항은 배후 부지 개발 방식이 민자 사업으로 규정돼 있어 진척에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군산항을 통한 중국 전자상거래 해상 특송 화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해수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국 석도에서 군산으로 들어온 특송 화물은 143만 5,770건에 1,111TEU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4만 1,162건, 871TEU 대비 각각 40%와 30%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지난해 실적 143만을 초과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은 경제와 보건 분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1일 민선 8기 조직 개편에 대한 입법 예고를 앞두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준 시장은 그동안 경제와 보건 등을 강조해온 만큼 이를 중심으로 두 개과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은 다음 달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인사 발령은 내년 1월 이뤄질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지역 경제 성장 동력으로 드론 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드론 비행 사전 규제 등을 면제할 수 있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자유화 구역이 만들어지면 드론 관련 기업들이 상용화 연구와 실증을 위해 군산 입주를 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군산시는 7일 국제드론 표준산업협회와 시청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계획 추진 가능성과 기업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군산시가 중고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타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선 8기 강임준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요.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의미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군산의 중고생 시내버스 요금은 1,250원. 대부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교통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산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중고생 무상교통을 시행합니다. 학생 한 명당 한 달 20일, 하루 2차례의 버스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고등학교까지가 무상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중고등 학생의 부담은 덜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청소년 시내버스 무상 교통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시는 내년 7월부터 고등학생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중학생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고생 15,000여 명이 무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한 해 들어가는 예산은 4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군산시는 올해 중고등학생 무상교통지원 조례를 만들고 내년 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내년 7월부터 7,600명의 고등학생이 시내버스 무상요금 혜택을 보게 되고 2024년에는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15,600명 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 중이며 내년 1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부장사업 협의 통과 후 무상교통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협의가 끝나면 시는 무상교통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교통카드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의회는 무상교통 대상을 중고생에서 경제적 약자인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등학생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들까지도 버스비 교통을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가. 시내버스 만성적인 적자, 그리고 등하굣길의 교통의 혼잡, 주정차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어르신들까지 무상교통을 해주시면 군산시 교통 문제도 해결하고 시내버스 적자폭도 좀 줄일 수 있겠고 대중교통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중고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보편적 교육복지가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군산 참홍어 지역특화 상품 개발에 나섭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참홍어의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 행사와 택배비, 국내외 수산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산시는 가정 간편식과 밀키트 등의 신상품 개발을, 수협은 가공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홍어 군산 어획량은 지난해 1,417톤으로 전국 생산량 3,121톤의 45.4%에 달합니다. 군산 금강하구에서의 조업이 다시 허용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에 끝나는 전문 용역을 바탕으로 금강하구를 조업 금지 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강하구는 지난 1976년부터 해마다 4월에서 10월까지 조업이 금지됐었고 어민들이 이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조업 금지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군산시가 압류 기간이 10년 이상 된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처분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장기 압류 재산은 현재까지 5,959건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압류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 집행을 중지해 체납자에게 회생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처분 집행이 중지된 압류 재산은 군산시청 누리집 공고를 거쳐 압류도 해제됩니다. 군산시는 지난 4일과 5일 전남 장성군에서 7급 이하 공직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힐링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장성에 위치한 청백리 전시관과 조선시대 대표 청렴관리였던 박수량 선생의 묘 견학 등 청렴 교육 공간을 탐방했습니다. 시는 강의식으로 얻은 지식이 아닌 체험을 통해 마음으로 배우는 청렴 교육 기회를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 역사 강좌를 운영합니다. 내고장 역사문화 바로 알기, 군산의 3.1운동 이야기 강좌는 오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하며 모집 대상은 초등학생과 성인입니다. 신청과 강좌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근대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5급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아동용 마스크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군산시 해신동이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40세대에 안마기를 지원했습니다. 군산시 흥남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그림 퍼즐 맞추기를 전달합니다. 치매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오는 26일까지 어르신 450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